먼저 주 4일 근무제도랑 주말에 더하여 평일 중 하루를 지정해서 추가로 쉬는 형태로 하루 8시간씩 주 4일 총 32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주 4일제의 개념에 관해 10시간의 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존재를 전제로 진행됨을 미리 밝힙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업무 생산성 증가, 워라밸 및 사회적 효과 증진, 실현 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 4일제 도입 시 기업의 업무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두 가지 사례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내 비제조업 기업 휴넷의 경우 주 4일제 시행 사태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상승하였고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주 4일제 도입 이후 각 직원이 생산해내는 업무량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며 업무 효율성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 제조업 기업 포스코의 경우 24년부터 기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주 4일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에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주 4일만 출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4일제를 도입하여도 생산성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주에 32시간만을 근무하게 된다면 기업과 개인 모두가 만족하는 이성적인 노동사회로 더욱 다가설 것입니다. 둘째, 주 4일제는 개인의 워라밸 및 사회적 효과를 증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단어 중 하나는 워라밸, 즉 일과 사회의 삶의 균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OECD 국가 중 6번째로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있으며 한국을 앞서는 멕시코, 칠레의 1인당 GDP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지나치게 많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2년 급증했고 이 중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주 4일제가 도입된다면 장시간 노동이 줄어듦에 따라 스트레스 및 우울증이 감소하고 확보한 시간에 자기 개발을 가능케 하여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주 4일제는 정부 지원 및 보조제도 도입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기타 재정 및 인건비 문제로 주 4일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부의 임금 지원, 설비 투자,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여 적용한다면 경제적 충격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주 4일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에서는 업무 생산성, 사회적 효과, 실현 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반대측 1번 토론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 4일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첫째, 주 4일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한국 소비 지출액의 감소폭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크며 소비 회복이 더욱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중위소득계층은 가계부채와 높아진 이자 비용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4일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한다면 소득 감소는 곧바로 근로자들의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중위소득계층은 국민의 6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는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주 4일제는 국민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둘째, 기업의 경제적 부담 증가입니다. 저희 나라는 제조업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인 만큼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며 주 4일제 도입 시 기업은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이는 곧바로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 사업체의 99%가 주로 중소기업으로 주 4일제 시행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며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주 4일제는 한국 산업의 구조와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셋째, 주 4일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 약 60%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이중 자영업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 4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시간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은 곧바로 임금 감소라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 4일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편성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이미 심각한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주 4일제는 개인, 기업, 국가 전체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의 특성과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적이고 일률적인 주 4일제 도입은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주 4일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반대측 의논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기 시간, 찬성 측 수기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찬성측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의제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주 4일제를 해야 하는 주 이유로 워라밸을 들어주셨습니다. 주 4일제를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년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무자가 30%나 됐습니다. 주 4일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전체 근로자의 30%는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목표는 영리 추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주 4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원 고용과 같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국가의 요구대로 주 4일제를 시행해야 합니까?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 평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연평균 130시간 정도 높고 이것은 하루로 따지면 30분 정도밖에 높지 않습니다. 하루 30분이라는 것이 유의미한 숫자인 것인지 자유토론 때 자료와 함께 다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4일제를 하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임금이 삭감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기업의 주요 목적은 영리 추구란 점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임금 삭감이 된다는 전제를 깔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그렇다면 영리 추구 집단인 기업이 더 적은 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을 유지해 줄 명분이 있습니까? 기업에서 실제로 임금을 유지하면서 주 4일제를 시행한 유의미한 통계나 임금 유지를 확언한 기업가의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자유토론에서 이 점은 분명히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주 4일제를 하면 집약적인 노동으로 생산 효율이 증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만약 동일한 숫자의 노동자로도 생산 효율과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근거를 자유토론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산업 분야에 따른 노동시간이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감축하는 주 4일제가 각기 다른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대 측 글자 조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 노동자의 글자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대측의 입론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급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토론자께서는 근로자의 임금 삭감 우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 4일제 시행 이후에 기업의 생산성이 유지 또는 상승된다면 임금 삭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생산성이 유지 또는 상승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아이슬란드는 대부분의 네, 산업 추가적인 답변은 자유토론 때 해주시고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 4일제는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운동과 사교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성과가 향상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반대쪽 토론자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생산성이 상승된 아이슬란드의 경우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토론자께서는 주 4일제 도입으로 인해 일부 직종에서는 불평등 현상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이를 불평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주 4일 근무가 주는 이점이 커서 주 4일제를 못 누리는 직종이 주 4일제를 누리는 직종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기 힘든 직업 중 하나로는 의사, 즉 전공의가 있습니다. 반대측, 혹시 전공의는 주 80시간의 상한 근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인 의사의 경우에도 수련 과정이라는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반 업종들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적 불평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쪽 토론자께서는 혹시 업종과 업태의 사전적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네, 업종은 사업의 대분류이자 경제 활동의 분야를 구분하는 개념이고 업태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운영 방식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인데요. 각 직업의 업종과 업태에 따라 근무 방식과 직업의 특징은 천차만별입니다. 각 직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찬성팀 급자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글자 조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유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 측 3번 토론자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인선 부분에서 저희 OECD 평균 노동 시간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이 과로 문제를 생각하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통계에는 상당히 흑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해당 통계는 그 국가별 산업 유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냥 단순한 비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용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요. 평균 노동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별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 평균 노동 시간 또한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평균 노동 시간이 높게 잡히는 것은 자영업자 비중에 따른 것이지 과로에 의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주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지금 가져온 통계 자료입니다. OECD에서 내놓은 전 세계적인 근로 시간입니다. 자, 여기 뭐 자영업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 인문에서 제조업이 우리가 높다. 그래서 제조업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엄청 높죠. 자, 그런데 제조업이 강점이고 수출 중심인 국가가 또 다른 데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1등입니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 일본도 여기 있습니다. 자, 비슷한 산업을 가진 국가들도 근로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여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추가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 사례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2023년에 실험 결과로는 임금의 8%를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감소하고 주 4일제 시행 등등의 환자가 평가하는 침착 건수가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OECD 통계를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 해당 통계는 그 제조업 산업 내에서 측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OECD 전체 평균입니까? OECD 전체 평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자영업 비중에 따라서 그 OECD 평균 노동 시간이 그에 따라 이제 좌우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조업 비중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자영업자 비중에 따라서 OECD 평균 노동 시간이 영향을 받는지 그 여부를 물은 것이기 때문에 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사례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 아까 말한 문제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비교적 적은 노동 시간으로도 충분히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 또한 그 부자 협정이 존재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각 사업장에서 5명씩 간호사들 차출해서 총 30명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이 제조업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비율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노동력 비중은 독일하고 일본보다 확연하게 높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높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훨씬 더 높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 GDP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낮습니다. 사실 비율이 저희가 높은 것이지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와 비슷 또는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적용이 주 4일제 도입 시 적용이 덜 된다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주셨는데 현재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근거로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현재 20여 년이 지났는데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제도적인 울타리를 강화해서 최저임금 선을 높인다거나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휴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바로는 주 5일제, 다시 말해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현 상황을 또 다른 근로시간의 제도의 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 5일제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이 좀 더 알고 계신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2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주 5일제를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공표를 했는데 사업장 업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올해 6월까지 계도 기간으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고려해서 현재 주 5일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4일제가 점진적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반론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슷한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하나의 그러한 제도인데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임금 수준이 점차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 4일제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효율적인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노동환경 전반이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논의를 하되 질문의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면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에 언급을 하면서 제조업이랑 비제조업으로 나눠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거기서 제조업의 경우에서 포스코를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포스코의 경우에도 그 안에서 사무직만 주 4일제가 도입된 건데 그게 과연 제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상주 근무 요원입니다. 상주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공장 그러니까
블루칼라 직원들도 여기 했다고 저희가 이해한 것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임원진의 경우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한 이후 다시 주 5일제로 돌아간 상황이지만 사무직의 경우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이윤 추구가 우선인 회사에서 본인들에게 손해 가는 짓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포스코도 대기업인데 저희의 제조업 중심이 국가에서 제조업에서 99%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 4일제를 저는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 첨언하겠습니다. 제조업 기업의 99%가 현재 교대 근무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 4일제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적용을 통해 가능하고 그에 대한 부담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포스코가 대기업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코아드라는 제성문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중소기업이고요. 이 기업 또한 주 4일제를 도입하였었습니다. 2019년에 도입하여서 24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상승하였고 기업 매출 또한 상승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코아드 대표이사는 인터뷰에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과 대면 회의 없음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따라서 생산성이 증가하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실현 가능성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카드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AI 자동화 기술 발전, 동일한 업무량을 더 적은 시간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뭐 챗GPT를 사용해서 뭐 과제를 빨리 하는 것처럼 말이죠. 디지털 전환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근로 시간이 단축하고 있고 최근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확대 지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의 입장에서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미 자동화율은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 최고고. 그리고 아까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무려 10년간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까지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자동화율을 최대로 높였고 노동자의 숫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 4일제로 인한 추가적인 인력 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 것인지 그 방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계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라의 자동화 기술 그 혹시 해당 자료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연합뉴스에서 세계 제조업 업체들의 로봇 사용 비율을 조사했을 때 세계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로봇 기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자동화 비율이 세계 최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자동화 기술이랑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점을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자동화 기술 세계 최고일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자동화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는 제가 산업공학과인데 산업공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효율을,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을 더 높이는 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품이 고장날 예측 시기를 메커니즘으로 파악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 공정의 효율을 높인다던가 이런 게 스마트 팩토리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다른 점에서 사회적 효과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하다, 육아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주 4일제를 경험한 직원들이 자녀 양육 부분에서 큰 만족감을 보인다는 조사가 다수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더 많은 육아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시 결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이후로 저희가 보상 바로는 자녀를 돌봄하고 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그러면 더더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주 4일제를 하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그 소득 감소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계획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있는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들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슬란드입니다. 네, 이 중에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있나요? 혹시 노동시간이 높은데도?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따라서 출산율과 노동시간의 상관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 반론 드리겠습니다. 방금 1번 토론자님께서 그 임금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 시간과 저출산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비용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방금 비토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삭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원하는 것은 개인에게 부담된 업무량을 해결하는 것이지 그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유지 또는 상승되어서 주 32시간의 근무 시간 내에 맡겨진 일을 모두 끝낸다면 임금 삭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임금 삭감이 아니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시간을 투자한 대비 생산량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사람을 줄여버린다면 기업은 더 인건비를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임금 삭감 아니면 직원을 더 고용하게 될 텐데 그 직원 고용에는 인건비 부담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에 대한 주사일제 적용 예시 들어주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도 임금 삭감 10%에 동의한 간호사들에 한해서만 주사일제를 시행한 점 그리고 원래는 28%의 임금 삭감을 해야 이 점과 동일하게 이제 병원이 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 임금 삭감은 결국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자분께서 인건비 문제로 주사일제 도입이 힘들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임금 지원 그리고 설비 투자, 세금 감면 정책 등을 통하더라도 시행하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혹시 1년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네. 최저임 주 4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정부에서 들어간다고 예측한 금액이 30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을 때 국가에서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서는 생산 설비의 발달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설비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첨단 설비나 자동화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결국에는 원래 기존의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론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원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많이 힘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앞서서 자동문 중소기업 업체 포화대의 경우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런 기업들 많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정말 힘든 기업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상, 산업별 특성상, 업태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은 국가가 지원하면 됩니다. 예시도 있습니다. 스페인, 벨기에가 있는데요. 주 4일제를 시범 운행하고 200개의 중소기업에 발생 비용의 첫 해는 차등으로 해서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낮추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 생활 균형, 노동, 채용 지표가 개선되었고 출퇴근 교통량, 소음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까지 다 좋아졌습니다. 자,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실시했고 특히나 벨기에 같은 경우는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도 감면을 하는 이런 정책도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이제 중소기업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로 사실 시기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유형 근무한 경험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에서 재택근무, 유형 근무 이런 것들을 국민이 대부분 경험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한국의 주 4일제 시행 가능성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아까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형근무제가 저희 나라에 생겨서 도입되면서 주 4일제가 도입이 원활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조업의 타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노동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특별 추가 근로의 형태로 이제 특별한 자연재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제조업을 하여금 특별 추가 근로를 연장 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의 추가 근로를 하게 하는 제도도 시행을 한 바 있고
기업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하신 이제 주 4일제 개념의 유형 근로제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제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추가 근로도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 4일제는 적어도 이제 제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 AI, 자동화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입장이고 사례도 많습니다. 아까 전에 뭐 포스코도 말씀드렸지만 포아드도 있고 사실 그리고 뭐 독일, 일본에서도 뭐 최근에 토요타 같은 경우,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도 주 4일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라는 조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결국에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해외 사례 아니면은 국내 중소기업 중 일부 사례, 대기업 일부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소기업, 저희가 자동문 업체의 모범 사례를 예시로 저희 주 4일제가 제조업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조해준다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7.5%에 달합니다. 이 많은 중소기업을 저희가 이 많은 국가 부채를 안고 정부가 과연 모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일부 정말 특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종에서 이 국가가 적절하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생각하고 97.5%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기업의 개수적인 측면으로 본 거지 규모로 봤을 때는 대기업도 97.5%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을 거라는 뭔가 명확한 사례나 근거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주장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2017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그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네, 이때 시향 10인 이상 제조업 기업이 노동 생산성이 2.1% 증대되었고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이 1.5% 상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사실 매출이 상승했다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그 해당 조사한 기업들은 과연 어느 직종, 어느 업종입니까? 제조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6일제에서 5일제로 가는 그 상황의 기간을 조사했는데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발언 시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로 들고 싶은 게 이제 사회적 효과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이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커지는 기업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서는 다 과도기적으로 추가 고용의 기회가 늘어날 거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추가적인 노동 채용을 필요하는 기업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 기업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채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우리가 흔히 블랙기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저희 조는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창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일 낮은 저급 일자리 위주로 창출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가 하는 결국 이제 제가 기업은 아까도 말했듯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주 4일제가 실행이 된다면 그 근무시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도입할 수 있겠으나 두 가지 양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 근무 인력을 그냥 초과 근로만 많이 지키는 형태로 추가적인 채용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추가 채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형태로 아주 단시간 근로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만 단시간에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가는 저희가 의견이 계속 갈리는 것 같고 같은 논지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아까 주 4일제 도입이 불평등을 야기해서 직업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결국 주 4일제를 혜택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또 노동시장의 최상단에 위치한 근로자나 주 4일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최상단에 위치한 직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가 아까 교차조사 때 발언했던 건데 전공의도 노동시간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노동시간 휴식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그리고 의사들이라 하면 이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80시간이라는 굉장히 높은 시간이 책정돼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들은 매우 높은 경제적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게 긴 노동시간이 상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보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일단 알고 있고 그리고 불평등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비정규직 불평등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회적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아까 최저 임금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점진적으로 이제 더 나은 복지 효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점 명백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아까 포스코 포아드 얘기 말씀도 드렸지만 뭐 휴멘, 세브란스 병원, SBI 저축은행, 뭐 영국의 체리티은행 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측 제한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반대 측 남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측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 사례만 말씀해 주셔서 낮아진 사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2000년 이후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GDP 성장률이 3% 이상씩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 4일제가 노동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감하겠습니다. 워라밸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삶의 질은 소득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임금 삭감이 되면 근로자들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결국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이게 제가 토론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씨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대한민국 특유의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을 고려해봤을 때 주 4일제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론에서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먼저 주 4일제는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가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다양한 해외 사례와 중소기업의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그러나 저희 반대 측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시간이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워라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동자의 워라밸은 중요한 문제임에 공감하지만 그 적용 대상이 아주 제한적인 주사일제의 적용 대상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5일제는 지금도 수많은 예외 사례가 존재하며 근로시간제의 보호를 얻지 못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찬성층이 주장하는 워라밸은 극히 일부 직종에만 제공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성 측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주 4일제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희 측이 추산해 봤을 때 저희 정부의 부채는 1000조에 달하는 데 비해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데 예상되는 보조금은 1년에 30조가 소요됩니다. 이를 비춰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99%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측은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비정규직 그리고 불량한 죄송합니다. 질 낮은 일자리 위주로 마무리 발언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책 3번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논지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임금 삭감이 필수적이다 했는데 임금 삭감할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프랑스 실패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고용 창출이라는 어설픈 가정에서 했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효과가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신규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현 가능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이 가능하고 국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 4일제의 당위성, 가능성, 효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가족과 보낼 시간조차 부족한 현실, 친구들과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이 삶이 정말 정상일까요?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 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찾을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 스스로를 돌볼 여유,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이미 많은 나라에서 주 4일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유지하며 경제까지 활성화하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왜 망설여야 할까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루의 여유, 그 하루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선택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주 4일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토론 종료하도록